2월 13일 목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마이크로컨텍솔, 어부브 반도체, 인포바인, MK전자 4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마이크로컨텍솔과 어부브 반도체, MK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국회와 정부로 구성된 국정협의회가 다음 주 목요일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기업들이 드림팀을 결성하여 한국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든다는 단독 기사도 있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단단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1조 원을 지원하여 토종 AI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산업부는 이번 달 중으로 대표 기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월 3일부터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메모리와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특히 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 AI를 알릴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시간의 가격 변동이 없었으며 SK하이닉스는 시간의 0.7%의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컨텍솔은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동반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7% 증가한 69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10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어부브 반도체는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에 애정을 쏟고 있다고 전해진 가운데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MK전자는 최근 딥시크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동반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4% 증가한 1.1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41% 증가한 6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포바이는 장마감 후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올라오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인포바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목적으로 보통주 32만 주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는데요. 취득 예상 기간은 2월 14일부터 5월 13일입니다. 한편 나노브릭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나노브릭은 오늘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18% 감소한 5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된 마이너스 3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추정치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반도체와 어부브 반도체가 각각 거래대금 1위와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6.1%, 9.9%씩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반도체 테마와 관련한 호재들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두 종목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HD현대인프라코어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인프라코어가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며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네요. 다음으로 하나엔진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 상승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지주사인 하나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나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하나그룹주가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바이오플러스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9% 상승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장마감 후 연간 및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2% 증가한 66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6% 감소한 2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80% 증가한 29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14% 증가한 1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한 부분이 부각되며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다만 바이오플러스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공시도 동반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환사채와 상한전환 우선주로 인해 7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해당 금액은 바이오플러스의 자기 자본 대비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제닉스는 장마감 후 단기과열 지정 예고 공시가 올라오면서 하락했습니다. 다만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거래일 단일가 매매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제닉스는 최근 삼성전자가 구글과 아마존 향 HBM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TS인베스트먼트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한국의 인공지능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의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TS인베스트먼트가 퓨리오사에 투자한 이력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피롭틱스와 한빌레이저를 비롯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유리기판 테마와 관련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장마감 후에 시장 수급이 반도체 기업들에게로 이동하면서 유리기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샘CNS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샘CNS는 오늘 유럽계 프로브카드 기업과 HBM 세라믹 STF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장마감 직전에 8%대의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세가 몰리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0.7%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4%대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시간의 약보합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각각 거래대금 2위와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9%, 1%씩 하락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시스템은 장마감 후 단기가열 지정 예고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거래일 단일가 매매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6%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8%대의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자동차가 상호 관세부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며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8%대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ISTE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ISTE는 어제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97%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10%의 급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